요즘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명수 남편은 주사파 15년 복역하고 전향서도 쓰다 안 하고 완전 독하게 깜빵생활 15년 하고 이 출소한 한명숙 남편. 그때 이 통역당 사건, 즉 신영복, 이 완전 사상가 신영복. 이 사상가 신영복은 20년 복역을 하고 원래 무기징역 받았었는데 전향서를 쓰고 나왔었죠. 문재인은 이 사상가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김은봉이도 마찬가지였고. 자, 지금 한명숙 사건을 재조명하려고 지랄 발광들을 합니다. 예? 자, 다시 최선으로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최순실 같은 경우에 이제 해고록이 이번 달에 출간이 돼요. 서점에서 사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진성태극기는 반드시 그거는 필독해야 될 책입니다. 전부 다 사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거 사가지고 지인들한테도 뿌려줄 거예요. 자, 이 최순실 회고록 출간되면은 특검 최순실을 수사한 그 검찰 특검 다시 재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해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그냥 나오잖아요. 예? 삼족을 멸하겠다고 협박질을 한 이 검찰 특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이 한명숙하고 다시 비교를 하면은 이 검찰들이 한명숙 수사할 때 협박을 최순실한테 하는 것처럼 그리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대우가 달랐어요. 검찰들이 수사할 때는. 예? 최순실한테는 삼족을 멸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해유를 하고 거짓 정언을 유도를 하고 그런 발광칠할 수사를 했는데 한명숙한테는 이 검찰 새끼들이 어떻게 수사를 했냐 하면은 한명숙이가 완전 검찰의 상전인 양 수사받을 때 소주까지 검찰이 사다 줘가지고 안주 먹고 싶다 이가 안주까지 사다 주면서 술주정까지 받아주면서 수사를 했다는 그런 한간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 이 한명숙이가 누구죠? 한명숙은 지 남편이 주사파 아닙니까? 그럼 한명숙도 주사파예요. 한명숙도. 이런 게 국무총리를 하고 그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 지 남편이, 한명숙 남편이 통역당 사건 때 완전 주범 아니었습니까? 신영복이 하고, 예, 주사파, 신영복은 가짜 전향서라고 우리는 이제 믿죠. 20년 복역하고 전향서 쓰고 나왔어요, 신영복은. 예? 무기징역이었는데. 근데 한명숙 남편은 무기징역은 안 받고 15년 받고 그거 만기 출소했습니다. 전향서 안 쓰고 끝까지 깜빵 생활하고 나왔어요. 그렇게 독한 종자들입니다. 그 마누라가 바로 한명숙이에요. 예? 옥바라지를 한명숙이가 한 거고. 예? 한명숙이 예전에 수사받을 때, 조사받을 때 검찰, 그 조사실에서 검찰이 소주하고 안주까지 사다 주고 술주정까지 받아주면서 수사했다 안 합니까? 근데 최순실한테는 어떻게 수사했어요? 삼족을 멸해버리겠다. 삼족이면은 정유라 아이까지 삼족을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까지 했다 안 합니까? 예? 분노가 안 치밀어 오릅니까? 분노가. 이거 언론 새끼들 한번 보세요. 예? 언론 새끼들. 지금 이 검찰 특검이 진술 해유 협박, 삼족 멸한다 폭언. 자, 먼저 이거 짚고 들어가기 전에, 언론들이 지금 쏟아내는,
요 주제 한번 볼게요. 이거. 예? 잠깐만요. 가감도 아닙니다. 예? 전부 이게 국정농단의, 보세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서원. 요 언론들이 요 기사 쓰는 요 본세 안 보세요. 요 꼬라지 안 보세요. 국정농단의 주범. 국정농단의 주범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리잖아요. 이 개새끼들이. 낙인을 찍어버리잖아. 아니, 보수 우파의 상징적 인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깜빵에 있는 상태에서 무슨 수로 보수의 새집을 짓는다는 겁니까? 이 등신, 이 미통당 정치인 새끼들아. 이 개념부터가 걸러먹었고 안 서있죠. 이 뭐 전부 봐. 국정농단 핵심, 최서원. 그러면 자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딱 연결이 돼버리잖아요. 이 언론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를 안 쓰는 거 보세요. 완전 간 히떡 디비집니다, 이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주범이 최서원 씨의 옥중 해고록이 출간된다. 아이씨. 자, 여러분들, 한 보겠습니다. 예, 검찰 특검이 진술 해유 협박 3종 매란다. 폭언도 이렇게 검찰이, 자, 그러면은 이제 뭐, 한명숙이, 이거 뭐, 재조명한다고 지랄들 하는데, 10년 전에 한만호라는 한신건영 대표, 이 비망로에서, 한명숙은, 그러니까, 비망록에서, 뭐, 하여튼, 뭐, 해유를 허위 진술을 했다. 뭐, 이렇게 지금 비망록에 남겼잖아요. 자, 이걸 이제 굳게 믿고, 지금 한명숙 사건 재조명한다는 거예요. 예? 무죄 받아내겠다는 거겠죠. 자, 이 비망록, 아니, 이 비망록 이게 무슨 하나님의 비망록입니까? 예? 이걸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요 최순실 지금, 해고로. 이거 우리야 당연히 믿습니다. 진성태극기는. 이 최순실 해고로. 100% 다 믿어요. 예? 자, 일반 국민 여러분들. 이 한명수 관련 한만호 해고록하고 최순실 옥중에서 쓴 해고록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예? 접근하는 방식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예? 달라져야 돼요. 뭐,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하면은, 한명숙은 뭐 9억인가 그냥 그걸 현찰로 돈을 받은 거예요. 예? 받은 거예요. 최순실은 그런 거 하나도 10원 한 푼 없습니다. 없어요. 자, 최순실이 국정농단, 비선 실세,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옆에 있는 지인으로서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헤쳐먹었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과 다르죠. 사실과. 그걸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는, 쉽게 말하면은 그냥,
최순실은 그냥 식모, 하녀일 뿐입니다. 하녀.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 역할 자체가. 잔심부름이나 하고. 자, 여러분들, 최순실이가 구슬라고 어쩌고 저쩌고 무당을 데리다가 그랬다는데, 최순실이 종교 알고나 그리 시부립니까? 예? 최순실이. 야, 이 삼족을 멸하겠다. 삼족을 멸하겠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 나오기는 나왔죠. 이제 이걸 책으로 써가지고 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볼 것 같아요. 예? 자, 이 검찰에서 한마디로 언어의 폭력 극치였다며 특별수사팀장인 S검사의 삼족을 멸하겠다는 그 말은 아직도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가슴을 찢어놓고 있다고 그렇게 밝혔다. 협조하지 않으면은 나를 이용해 박 대통령을 뇌물로 엮어 역사에서 지우려는 그들만의 계획이 있었기에 나를 겁박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겠죠. 최순실 따위가 뭐라고 검찰이 그런 무리수를 두면서 삼족을 멸하니 웃자니 그런 겁박을 했겠습니까? 예? 타겟은 박근혜 대통령 아니었겠습니까? 예, 엮어 열라고.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법정에서 최후 진술한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예? 법원은, 재판장은 소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해고록에는 검사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어요. 예? 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만약에 최순실 또 이중처벌을 받겠죠. 예? 이중처벌. 자, 이 검사 새끼들, 최순실의 이 혁으로,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너희가 다시, 이걸로, 최순실을 재수사해가지고 형량을 더 높게 때려야 되겠지. 한번 우리가 지켜봅시다. 한번 까발려 보자고. 자, 요 박영수 특검도 나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처음으로 최 씨를 소환한 날이었다. 2016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네. 최 씨는 이미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추가로 특검 수사를 받았다. 추가로 특검, 검찰 수사도 받고 재판에 넘어가고 나서 이제 또 특검한테도 수사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뇌물 행위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적용해서 이제 이 재판에 넘겨졌죠.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삼성그룹 에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 성마훈련 지원금 명목으로 건넸거나 건네기로 약속한 수백억 원대 금품이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이라고 본 것이다. 수백억 원. 그 구경이나 한번 해봅시다. 그 10원도 건네졌다는 그거는 그 어디에도 지금 그렇게 3년 넘게 탈탈 털었는데도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수백억 그 구경이나 좀 합시다. 검찰 새끼들아 그거 좀 내놔보세요. 아니 수백억 금품을 받았다면은 왜 추징금을 그것밖에 안 때리나? 그럼 수백억 추징금을 때려야지 맞잖아요. 뇌물 받은 액수만큼 추징금을 때려야지. 추징금은 요거 관련해서는 없어요. 사실상. 이런
개재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 밖에도 최 씨는 검찰과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해유 또는 협박을 반복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도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최서원, 최순실을 조사한 요 검찰, 특검,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한 검찰, 특검, 단 한 놈의 새끼도 우리는 빼먹지 말고 이 새끼들 전부 나중에 역사적 그 심판대에 올려야 되겠죠. 예?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꺾이면 안 됩니다. 참, 이건 뭐, 저 같은 경우에 이 관련해서 수십 번 넘게 이야기를 다 한 내용들입니다. 입에 신문이 납니다. 신문이 나. 예? 지금 제가 처음 이거 아는 내용이 아니고, 이미 저는 2년, 3년 전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기가 막힌 이야기들. 이제 해고록이 나오니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했던 이야기를 오늘 또 반복하는 겁니다. 예?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 대목이 좀 중요합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예요.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 보좌하려고 이혼하고 투명인간 됐다. 자, 정윤회는 최서원의 남편이었죠. 예. 내가 떠났다면 훌륭한 대통령으로 임기 마칠 수 있었을까?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박근혜 대통령 옆에 아예 수십 년 전부터 아예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아마 이 비극은 일어났을 겁니다. 일어났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의,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이 촛불, 즉, 탄핵, 전국대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시키지 않아도 또 다른 제2의 3의 어떤 인물을, 끼워 넣어가지고, 마녀사냥식으로 이렇게 다 했을 거예요. 예? 그게 팩트입니다. 자, 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서원. 이거는, 언론 새끼 지 맘대로 그냥 요거는 기사 전문을 쓰는 거예요. 예?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서원. 비선 실세. 무슨 실세였다는 거지? 나는 아직까지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하려고 남편 정윤회 씨와 이혼을 했고, 이후 청와대에서 투명인간처럼 지냈다고 사의를 해고했다. 청와대에서 투명인간처럼 지냈다고. 이 투명인간처럼 지낸 거는 맞죠? 예. 최 씨는 출간을 앞둔 해고록 나는 누구인가에서 이 책 제목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한나라의 대통령 위치에 있는 분 가까이에 있으니 내가 권력이나 명예를 쫓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든 한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나는 함께 지내는 가족도 없는 그분의 허전한 옆구리를 채워드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말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 가족 아무도 없죠.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이 국가하고 결혼을 한 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남편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고, 아버님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님 전부 흉탄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은 없어요. 예? 가족은.
형제간이야 있지. 박지만 회장 등. 그러니까 그 청와대 관저 안에는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가 끝나고 나면은 관저로 갈 거 아닙니까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잠을 주무시기 위해서 그 큰 관저 안에 혼자 딱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대통령 그 경호 비서 이런 그 요원들이 수십 명이 관저 안에 거기에 사각지대 없이 문 바뀌고 뭐고 쫙 다 그 안에 그 포진대가 있겠죠. 그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가족이. 여러분들 이 세상에 혼자 남아 있다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자,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입장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머님, 아버님 흉탄에 다 돌아가시고, 대통령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그 막중한 국정 업무 다 마치고, 휴식 취하는 그 청와대 관저 안에서, 그 큰 구중궁궐 안에서 혼자 딱 남게 됩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일을 안 했다고요? 먹고 놀았다고요? 촛불 난동이 있기 전까지 언론 새끼들 그래도 딱 마음에 드는 뉴스는 한두 개 있었어요. 뭐냐? 청와대 관저에 이제 가면은 이 장관들이 그 각 부처에서 그 보고서 올린 거 있잖아요. 그거 저녁 12시까지 검토하면서 잠도 안 잔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가족이 하기가 우선하니까 할 거라고는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응? 장관들이 자기들 그 장관 공간에 가가지고 12시까지 옷을 안 갈아입고 대기 상태에 있다 안 합니까? 왜 대기 상태에 있느냐 하면은, 언제든지 박근혜 대통령은 저녁에 12시 이전에는 그걸 검토를 하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은 각 부처 장관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바로 물어본다고 뉴스에도 옛날에 안 나오대요. 그런 거는 다 까먹어 처먹었습니까? 아니, 그런 건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그냥 톱 기사로. 그럼 까먹어 처먹었냐고. 사개국어를 저렇게 능통하게 하는 분이 돌대가리입니까? 최순실한테 놀아나는 년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 의회에서 그 완전 소름 끼친다는 거는 그런 걸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소름이라는. 아무 데서나 소름 끼친다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연설하는 거 안 봤어요? 연설. 아니, 전 세계 이 넘버원 국가 미 의회에서 세계 최고의 그 정치 집단이 있는 거기에 대한민국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딱 서가지고 그 연설하는 그 한치의 그 떨림 없이 대본도 보지 않고 완벽하게 영문으로 그냥 연설을 때리내는 그 카리스마, 그 담대함, 그게 아무 데서나 나오는 줄 압니까? 이 병신들아. 너가 그냥 일반 집회 한 100명 정도 모였는데 마이크 잡고 연설을 한번 시켜볼까? 너가 발발발발 떨려가지고 연설이 되는지, 앞이 하얗게 돼가지고 연설이 되는지, 이 개새끼들아. 왜 군중 한 10명 있는데 꼬작 앞에 한번 연설 안 해봐, 너가. 말이 나오는지. 말이. 무대 올라가기 전에는 막 뭘 외워가지고 올라왔는데 딱 마이크 잡으면 하얗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신념과 그 초인적인 담대함이 없으면 그거 잘 안 됩니다. 예? 어이, 그 문제는 A4 아이가 A4. 트럼프한테 완전 이 놀림이나 받고,
A4를 한 장 들고 이 트럼프가 문재인을 칭했잖아. 참 대통령하기 쉽다고. 뭐 수첩공주라고. 그럼 니들 자식들한테 메모하지 마라 해라. 개새끼들아. 뭐 수첩공주. 사람이 그 메모를 하는 거하고 메모를 안 하는 그 차이는 제가 말 안 해도 알겠죠. 수첩공주라고 한 새끼들. 니들 자식들한테는 메모하지 마라 해라 앞으로. 개새끼들아. 쓰레기 같은 것들이. 대통령은 여러분들 팩트 이야기하면 대통령은 당선이 딱 되고 나서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5년 임기 마치고 나오는 그 5년 동안 하루 24시간, 1년 365일. 5년 동안 대통령의 그 동선 행적은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다 기록이 다 되고 영상으로도 다 남아 있습니다. 한간에 떠돌아다니는 그 무당 구설했다 청와대 안에서 비아그라 미래를 즐기고 어쩌고 저쩌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딱 들어가 가지고 탄핵돼 가지고 나오는 그 날까지 단 1초도 아마 대통령의 그 동선 놓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대로 다 영상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다 남아 있어요. 대통령의 경호원은 대통령의 그 신체, 그 국가죠. 동선을 1초도 안 놓칩니다. 5년 동안. 어떻게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문재인이가 대통령 됐으니까 그 CC카메라 그 관자 안에 그 다 까봐라 이 새끼들아. 그 모자이크 처리, 안방이나 이런데 화장실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CCTV가 있을 수 있겠죠. 대통령이 응가를 하다가 혈압이 올라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그 동선은 1초도 안 놓친다고 경호원들이 항상 따라다닌다고. 그 까봐라고 그러면 구설했는지 미래를 즐겼는지 뭘 했는지 개새끼들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줘도 국민 여러분들 못 알아듣겠어요. 이 개소리가 나올라간다. 이 개 진짜 국민 여러분들은 알고 싶습니다. 이 개 국민 여러분들은. 이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멘트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처먹겠어? 응?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했느냐? 분단위로 이야기해라. 그거 다 이야기해 줬잖아. 그럼 세월호 7시간 문재인이가 대통령 됐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동안 관저에서 뭐 했는지 그 CC 카메라 그 영상 기록 다 남아있으니까 까봐라고, 이 개새끼들아. 세월호 사고 나고 나서 4시간 만에 정부 종합청사 중대본, 네? 중대본 거기에 4시간 만에 갔다고 왜 그렇게 늦게 갔냐고 개치랄들 했죠. 그러면 대통령이 몸 빼입고 씨발 뛰 나갈까 경호도 없이. 경호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대통령이 무슨 핫바지로 생각합니까? 문재인은 정부 종합청사가 어디에 있어? 경복궁 문 앞에 우측에 있는 그 건물이 정부 종합청사잖아, 중대본. 그게 청와대 안에 있는 건물이야. 사고 나고 나서 4시간 있다가 중대본에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받기 위해서 도착했잖아. 최소한의 경호는 준비해야지. 근데 문재인은 예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 문재인에 대한 경호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니들 알고나 있습니까? 이 썩을 국민들아.
문재인은 그때 2차가 3차 월북 해가지고, 김정은이 첫 판문점에서 만나고 왔잖아, 월북 해가지고. 이거는 탈북을 한 건가? 비밀리에 가가 만나고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국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바로 청와대 안에서 춘추관에 바로 뛰어가가지고, 춘추관은 청와대 안 기자가 있는 공간이에요. 그 춘추관은 브리핑 하는 데죠. 아니, 청와대 안에 있는 건물인 그 춘추관, 거기에 가는 것도, 문재인이가 가는 것도 경호 준비하는데 12시간이 넘게 걸리고 지랄 연병들을 다 떨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밖에 있는, 중대본에 가는데, 경호 준비하는데 고작 4시간 정도 해가지고 간 것 뿐인데, 그거 가지고 개치랄들을 하냐고, 이 개새끼들은. 예, 중대본 앞에 차량 동진 사고 있었던 거 압니다. 예. 뭐 그런 것까지 너무 다 이야기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딱 중대본에 그 당시에 도착하기 전에 이 승용차 하나가 중대본 주차장인데 문을 씩 들어박아 돌진을 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제 6월달 되면은 최순실의, 이, 옥중 해고록이 나옵니다. 우리 진성 태극기는 전부 다 봐야 됩니다. 최순실 씨가 쓴 이 해고록 책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맞죠?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냐? 검찰 특검 새끼들, 니들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이런 죄도 거의 짓지 않은, 최순실의 법에 최순실 씨가 18년 형량 받았죠. 아니 최순실이가 18년 받으면은 그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은 문재인 주변에 있는 관련된 사람들 아마 180년 이상은 아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뭐 시간 관계상 그걸 하나하나 짚어가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못된 수사였고 잘못된 재판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지나고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는 충신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은 충신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권력을 가지지 않은 자들 중에는 충신이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었던 분 중에서는 유일하게 최순실만 유일한 충신입니다. 유일한 충신.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해유와 협박, 3족을 멸하겠다고 검찰 특검 새끼들이 그렇게 죽일 듯이 달라드는데도 거기에 굴하지 않은 인물이 바로 최서원, 일명 최순실입니다. 자기 자식 소중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나이 몇 살 되다는 정유라. 걱정 안 되겠습니까? 최순실 입장에서. 여러분들, 일반 국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거 다 흔들려가 다 거짓 증언 다 해줬을 겁니다. 근데 안 해줬어요. 그래서 18년 형량을 받은 겁니다, 지금. 아마 검찰이 시키는 대로 최순실이가 해줬으면은 한 10년 이하 받고 말겠죠, 그냥. 그렇게 쇼부를 검찰이 아마 쳤을 거예요. 근데 최순실은 거기에 절대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 보통 그리 쇼부 칩니다. 니 요거 요렇게 좀 정언하면은 진짜 딱 20년 딱 요거 니는 완전 썩을 수 있는데 10년으로 책임지고 내려줄게.
뭐 그런 쇼 붙이는 거는, 검찰들 쇼 붙이는 거는 뭐 그거는 기본 아닙니까?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아, 국민 여러분들아, 그런 거는 기본입니다. 그건 최순실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들 입장이라면은 100%다 넘어갔겠죠. 왜냐? 자기 자식이 걱정돼서라도. 자기 자식 들미면은 안 흔들릴 사람이 없어요. 수사에 있어서 처음에 바로 그렇게 수사기법상 그렇게 안 치고 들어갑니다. 자식 안 들매요. 다른 거 막 이렇게 막 지치게끔 해가 막 계속 수사를 합니다. 압박을 하고 막. 그러나 딱 어떤 타이밍을 잡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가족들을 딱 이야기해요. 니 이거 협조 안 하면은 가족들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흔들립니다. 거의 100이면 막 거의 100 다 흔들려요. 안 흔들릴 사람이 있는 줄 압니까? 근데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최순실입니다. 이 좌빨 유튜브들은 시간만 나고 뭐 틈만 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뭐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 안 할 때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지나가면서 틱틱 던집니다. 요 진보 진영 유튜브들은.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걸 국민들 내리에 시청자들한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안 까먹게끔. 우리 우파는 말 그대로 냄비건성이라는 게 보수 때문에 냄비건성이라는 이야기가 일어난 것 같아. 참 죄송한 말이지만은 진보 진영은 안 그렇습니다. 뚝배기 같아요. 좀 배울 거는 배우세요. 아이 썩을 것들아. 전부 꼴통 새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보수 진영은. 이 꼴통들을 갖다가 어떻게 다 선멸을 시켜버릴까? 이 꼴통들이 없어야 우리가 이깁니다. 꼴통들이 없어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명예회복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 꼴통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럴 수가 없어요. 우리 진영 안에는 꼴통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꼴통 놈의 새끼들. 대가리가 빠가요라 새끼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 진짜 배기가 커져나가지 못하게끔 하는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방해 요소가 돼요. 그 꼴통들이 자꾸 섞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선멸되고 없어지고 진짜 배기만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진짜 배기의 그 역량과 에너지와 지지는 하늘을 찌르듯이 그냥 치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게 곧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그 강력한 힘, 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이 조직이 되는 겁니다. 자,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잘 극복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잘 보필하면서 국민 통합을 위해 새마을 운동까지 펼치는 모습에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박근혜 대통령의 근거리에 있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으로 각 정권마다 온갖 고초와 시련을 겪었다고 썼다. 이 최순실의 이 해고로 자, 이 최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공모해, 이 언론 기사 내용입니다.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러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이게 바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예요. K
스포츠재단, 영재재단. 스포츠 선수를 육성하는 재단입니다. 774억 원 중에 단 1원짜리 하나도 손댄 게 없습니다. 이런 공익재단은 이미 요 K 스포츠 재단은 감사를 정부에서 이 감사 권리는 한두 번 감사까지 받아요. 정기적으로. 그거까지 받았었어요. 아무 문제 없는 재단이었어요. 예? 이 누가 돈 이거 뭐 가간 사람 있어. 그대로 지금 고스란히 다 남아 있습니다. 예? 자, 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를 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하씨, 진짜. 이런 걸 호주머니에 개인적으로 이거 착복해가 닦아였습니까? 최순실이가? 응? 최순실이가 닦아였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호주머니에 닦아였습니까? 자, 그러면 역대 대통령 재단 만들 때 대기업 그러면은 다, 그거는 막 거의 반핵박이었죠. 노무현 때 어땠어요? 노무현. 아마, 삼성 이건희 회장입니까? 재단 하여튼 자기 이 사재 출연 8천억인가 얼마인가 한다 해가지고 재단 출연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업을 건드려가지고 이건희 회장을 깜빵 보내는 대가로 안 가고 그걸로 쇼부 친 거였겠죠. (8천억이나) 자, 한간에는 K미르 스포츠 재단 저거 774억짜리 저 재단 저걸 만든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에 갖고 놀 재단 만들려고 한 거 아닌가. 요런 진짜 수준 자체도 정말 어조비 같은 그런 이 수준급으로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걸 또 요 멍청한 요 동태눈깔 국민들은 또 그걸 그대로 믿어버려요. 아니, 대한민국의 일국의 진짜, 그것도 남자 대통령도 아니고 여성 대통령. 현대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이 대통령으로 나중에 역사의 기록에 남을 그런, 인물이었는데, 에? 그런 분이 고작 요 774억짜리 1,000억도 안 되는 요 재단 갖고 놀라고 요걸 만들었겠어요? 예? 상식적으로. 이거는 스포츠 선수들 육성시켜주는 재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유경재단이 대한민국에 사라지고 없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마음만 먹으면은 유경재단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에 모셔가가지고 그 자리에 앉힐 뿐이에요. 앉힐 그런 인물입니다. 아니, 갖고 놀 게 아니, 수조짜리 아닙니까? 수조짜리. 지금도 그 정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MBC 주식을 30% 이상을 유경재단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774억짜리 요 콩알만한 요 재단을 일국의 대통령이 이걸 갖고 놀라고 이걸 만들었겠어요 하는 말입니다. 내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처먹겠습니까? 이 동태눈깔 국민들. 왜 한명숙이가 누군데? 한명숙이 지금 한명숙이가 남편이 주사파 새끼 아니었습니까? 이 주사파 새끼 통일당 사건 15년 복역하고 나왔잖아. 그 패거리 신영복이 사상가, 주체 사상가 신영복이
무기징역 받았다가 20년 복역하고 가짜 전향서 쓰고 쳐나왔었잖아. 이런 새끼를 존경한다고 한 이 문재인 씨. 예? 한명숙 또한 주사파 아닙니까? 이런 걸 옛날에 국무총리를 시켜 거기에 동의를 해줘. 이 보수 정치인들은 에라이 씨 새끼들아. 한명숙이 국무총리 입에 개거품을 물고 막았어야지. 보수 정치인들 그 당시에 어떤 새끼들이 거기 앉아 있었나, 이 개새끼들아. 뭐 서로 그냥 주고받고 짜고 치는 거야. 응? 그냥 공정 공생애가 같이 살아간다는 거야. 예? 그냥 수기는 또 어때? 박연차한테 돈을 얼마나 받아 처먹었어. 640만 불 받아 처먹은 이 노무현 마누라 그냥 수기. 응? 그게 명백하게 드러나니까 개 쪽팔려가지고 자살해가지고 뒤진 노무현. 일국의 대통령이 자살을 해가 뒤지. 대통령이 자살을 해. 참, 진짜 이기적이죠. 집밖에 모르는 거죠. 자살한 노무현은 진짜 집밖에 모르는 새끼입니다. 개새끼들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새끼가 자살을 해. 끝까지 살다가 뒤져야지. 노무현의 그 수사도 다시 재조명해야 되겠네. 노무현 죽음에 대해서도 그거 아주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수사 안 했잖아. 그거 과학적으로 수사 안 했잖아. 뭐 유서를 갖다가 나 지금까지 컴퓨터에 쓰는 사람은 나 또 처음 봤다. 유서를. 컴퓨터를 만들어낸 사람도 아니고, 컴퓨터를 뭐 태초에 제일 먼저 만들어낸 사람이 노무현 본인이라면은 거기에 유서를 쓸 수도 있겠죠. 그거 믿어주겠는데. 아니 그 IT하고는 완전 거리가 먼 인간이 유서를 갖다 컴퓨터에다가 써? 나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아예 유서를 쓰지 말든지. 자, 유서가 왜 컴퓨터에 나왔을까? 왜 자필로 안 쓰고? 한글 쓸 줄 모르는가? 하긴 한글 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겠다. 왜 볼펜 물이 없어서? 내가 물어보고 싶다 진짜 내가. 대통령을 지낸 자가 자살을 한다는 거는 그거 하나로 그냥 국민들한테 대역죄를 지은 겁니다. 예? 역사를 묻어버리겠다는 짓거리밖에 안 했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짓거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살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이 한명숙이 말고 그냥 숙이 노무현 마누라 그냥숙이 640만 불 받아 처먹고, 그 명품 시계 논두렁에 던졌다 샀고, 씨발, 진짜, 에이, 논두렁에 그 명품 시계 던진 이 그냥숙이야, 이년아. 왜, 내가 이게 말이 너무 거시기 해? 걔 쌍년이라 하는데, 에? 합당한 벌을 받았다면은, 거기에 준하는 벌을 받았다면 내가 그냥숙을 이렇게 내가 매도 안 합니다. 뭐 하고 있어요, 저녀는? 저기서. 그 봉화마을에서 혼자서 뭐 합니까? 640만 원 받아 처먹고 명품시계 논두렁에 던지다 샀고 뇌물 받은 거. 그리고 100만 불, 100만 달러. 지금 환산하면 한 12억 되겠네. 그거 달러를 갖다가 지 핸드백에 넣어가지고 미국 갈 때, 지 딸내미,
LA 그 강변에 집 사주려고 쳐들고 그 집 사줬잖아 이 아니나.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 이게 내가 너무 아는 이야기야. 뭐 미망인한테 너무 독세를 쏟아붓는다고 생각합니까? 이 동태눈가를 이 국민이. 앞에 주어를 쓰세요. 주어 안 쓰면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대한민국의 이 글은. 예? 주어를 쓰세요. 아니, 그냥 숙이 깜빵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니, 죄를 지었는데 왜 씨발 그걸 덮냐고.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럼 법을 말라 만들어놨냐고. 그게 쪽팔려가지고 남편인 노모애가 뒤집다고, 자살해가 뒤집다고 그걸 다 덮어주는 경우가 어딨냐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무나 그러면은, 마누라가, 돈 헤쳐먹고 수백억 그냥 헤쳐먹고, 그게 그냥 쪽팔려서 남편이 그냥 자살해버리면은, 그냥 그거 죄 덮어보는 거네? 전부 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 개새끼들아. 그렇게 하면 돼, 그냥. 살 만큼 살다가, 뭐, 한 70이나 돼가지고, 마누라가 뭐, 한 수백억 어디 사기치가 묻고, 그 쪽팔려가지고, 70대 남편 그냥 뭐, 그 정도 살았으면 됐잖아. 그냥 뭐, 굵고 짧게 사는 게 좋잖아, 그냥. 살다가 그냥 자식들하고 뭐, 마누라 위해서 그냥 뭐, 뒤져버리면은 그냥 죄 덮어줘보잖아, 마누라의 죄는. 그거하고 똑같잖아. 맞잖아. 아니, 법은 공평해야지. 행평성이 있어야지. 박근혜 대통령한테 들이댄 그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은, 대한민국 웬만한이 아니고, 막 정치인들 할 것 없이 모든 그 관료들 깜빵 안 갈 사람이 없고, 수백 년은 아마 두드려 맞아야 될 거고, 예수님과 석가모니가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은, 국정농단, 어쩌고저쩌고 한 그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은 예수님, 석가모니님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 방에 끌려 내려올 수 있는 게,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형량.